할 것 같아요. 뭐 2차 곡선의 뜻은 이렇습니다. 뒤에 가면 2차 곡선에 대한 설명이 또 있긴 한데 2차 곡선 이름이 이렇게 붙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2차 방정식입니다. 뭐라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너희들이 아는 2차 방정식 뭐 있어? 이게 뭐 있냐고. x제곱 있는 거 뭐? 수연은 대답 안 해? x제곱 있는 거 뭐야? 원 그래 원. 또 2차 함수. 그건 함수잖아. 도형이 뭐야? 이름 뭐였어? 포물선. 됐습니까? 2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포물선하고 포물선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함수. 좀 달라 이름이. 그건 함수고 얘는 방정식이야. 방정식에는 이런 거야. 직선의 방정식 들어본 적 있잖아. 그게 방정식이야. 네.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이렇게 쓸게요. 뭐라고? 2차 방정식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을 거야. 얘는 모든 도형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x, y로 표현된 식의 모든 식의 일반형이 이렇게 돼 있어. 이 식이 많이 쓴단 말이야 다. 이해되니? 요런 식을 쓸 거야. 여기까지 되니? 뭔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지금. 뭐였을까? 뭐였지? 2차 아까 뭐였어? 2차 방정식. 원 포물선. 그러지. 식을 이렇게 적어야 돼. 2차 함수 얘기해서 그런 거야. 식을 이렇게 적는 게 폼이야. 근데 함수는 이렇게 적어 안 적어? 함수를 이렇게 적어 안 적어? 안 적어? 적어? 적습니다. 이상하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씨 다른 얘기로 뭔 얘기해야 돼? 요런 느낌이야. y는 뭐 2x-1 얘를 2x-y-1은 0 두 개씩은 현재상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보는 거지.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왼쪽 폼으로 꼭 적으라는 식이 있고 오른쪽 폼으로 꼭 적으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해되니? 왼쪽 폼으로 적는 것은 함수의 일반형이야. 요게 일반형. 일반형이 뭔 뜻이죠? 몰라 그래. 일반형이 있으면 이반형도 있을 거 아니야. 재미없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적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잖아.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긴 한데 굳이 이렇게 적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왼쪽이 함수의 일반형이고 오른쪽이 도형의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도형도 이렇게 적지. 너희들이 직선을 구하라 할 때 이렇게 다 적었어? 이렇게 적은 애들도 있었잖아.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모형은 있지만 일반적인 식의 특징은 있지만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된다 이거지. 그렇더라도 웬만하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도형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자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적어도 되지만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미적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얘를 양함수라는 이름을 줬고요. 얘를 음함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양함수, 음함수. 양음은 일본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실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적자. 그렇지?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름을 그냥 음함수로 지어진 거야. 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우선적이고 음은 그 다음 순위다. 그래서 일반형, 선생님 이반형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반은 뜻은 아니겠지만 알았니? 중요한 단어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제 이런 표현도 있을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형도 얘는 함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도형도 도형의 방정식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도형을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적어야 돼? 누가 좋아 보여? 누가 좋아 보여? 왼쪽이 좋아 보이지? 이유는 뭐야?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인지 판단하기가 좋은 표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적으면 물론 알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알지만 이렇게 적으면 얘는 뭐고 뭐다 이걸 알 수 있지. 이렇게 적으면 요놈은 직선이라고 알았는데 요놈은 직선인데 기울기가 2이고 y절편 마이너스 1이요. 여기까지 그 판단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표준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준형. 마찬가지로 그래서 도형도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 누가 편해? 표준형이 편하니까 항상 표준형으로 적는 연습을 하겠지. 그럼 일반형이 나와 안 나와? 나오긴 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표준형으로 적겠다 이 말이 되겠고 표준형으로 적어야 그게 의미가 좀 더 있다 이거지. 의미가 해석이 바로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여기에 보이는 2차 곡선도 그러한 표준형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그 표준형을 외우기만 하면 그래프하고 도형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프가 도형하고 표준형하고 연결만 시키면 끝. 이해되니? 표준형하고 도형하고 연결만 시키면 끝. 알겠니? 오케이. 자, 포물선. 선은 알겠지? 포는 뭐야? 다 한자야. 지금 포물선이 한자야. 됐어? 포는 대포할 때 포자입니다. 쐈어. 물은 물건입니다. 물건. 됐어? 물건을 던져서 나오는 선이야. 물건 던지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아닌데요. 저는 힘이 좋아가지고 직선이 된대요. 우주 바깥에 날아가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 힘이 좋은 애들은. 포물선 어려운 뜻은 아니지. 자, 포물선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어.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포물선의 뜻은 그런 뜻이고 포물선에 정의가 있습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면 임이라고 하지 맙시다. 한 정점이 있어요. 한 정점이 있습니다. 한 정점이 있어. 얘를 F라고 놓겠습니다. 일단.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한 직선이 있고 한 정직선이 있어요. 하나의 정점이 있고 하나의 정직선이 있어. 정점, 정직선. 어려운 말 아니야? 정해진 직선 이 말이야. 됐어요? 한 정점과 한 정직선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이런 뜻이야. 한 정점과 한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 이거야. 룰이 조금 달라졌지. 요런 게 있지.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건 원이야. 맞죠? 두 개의 점이 있었을 때 거리가 같은 건 뭐였어? 두 개의 점에서 거리가 같은 건 뭐였어? 수직이등분선. 됐지? 지금 그 전에 배웠던 것은 하나의 점 거리가 일정한 거 원. 두 개의 점이 있었어. 두 개의 점의 거리가 같은 것은 수직이등분선. 이제는 뭐가 나온 거야? 점하고 직선이 나온 거라고. 그래서 자, 여기서 설명이 좀 부족하게 되는데 한 정점하고 한 정직선은 이 정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요 설명이 좀 안 들어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
정직선이 필요하고 직선이 필요하고 하나의 점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필요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점을 어떻게 찍을 거야? 어떤 점을 찍을 건데 내가 어떤 한 점을 찍을 건데 점하고 거리랑 직선과의 거리 룰이 다르잖아. 점과 점과의 거리는 직선거리를 갈 거고 점과 직선과의 거리는 수직거리를 갈 거잖아. 룰이 방법이 좀 다르잖아. 됐니? 그래도 제일 쉬운 점은 하나 있겠네. 제일 쉬운 점은 여기. 여기가 제일 쉽잖아. 여기가 제일 쉬운 점이잖아 지금. 뭐이면 여기가 수직이 되면. 됐니? 그리고 점을 이 파란 점에서 바로 위로 가면 얘보다 얘가 더 길어지겠지. 뭐 들어가야겠어?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야겠지.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야겠지.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약간 빠져서 이러한 점이 거리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지. 점 계속 오른쪽으로 빠지겠지. 실제 점을 찍어보면 좀 비슷하게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점 한번 맞는가 봐볼까? 요거리하고 요거리가 얼추 맞지? 얼추 맞습니다. 됐어요? 실제 너희들이 포물선을 그려보면 그림을 다 잘못 그리고 있다는 소리야. 왜 잘못 그리냐면 이 거리가 잘 안 맞습니다. 거리가 어쩐다고? 잘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지? 조금 직관적인 점들을 한번 찍어볼게요. 식은 좀 이따 쓸 거니까요. 약간 선들이 여기서 이렇게 수직인 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 거리하고 어떤 거리 같아 지금?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으면 되겠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으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잴 거야? 수직으로 잴 거고 얘는 직선으로 잰 거야. 근데 요놈을 수직인 점을 하나 찍은 거야. 그럼 요거 도형이 뭐가 나와야 돼? 정사각형이 나와야 되겠지. 여기가 요거 갖고 수직으로 찍었으니까 수직이고 정사각형. 됐니? 그래서 너희들이 일단은 그림을 그릴 때 요런 느낌으로 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점이 요 점 중요하고 요 정직선 중요하겠지. 됐습니까? 이 중요한 이 점을 보통은 F라고 쓰고 얘를 초점이라 부릅니다. 초점 포인트야. 그리고 요 정직선을 뭐라 부르냐면 준선이라 부릅니다. 준선. 피로 쓰냐 우리가? 피로 쓰냐 원래? 알았어. 그게 아니 피인데 좋습니다. 피로 바꿀게요. 피로 썼냐? 우리가 뭐로 쓰냐? 이론에서 뭐로 쓰냐? 피입니다. 피. 맞습니다. 피. 보통 약속이니까 피가 맞아요. 피라 쓰고 이 준선은 기준이 된다 해서 준선이라 불러. 뭔가의 기준이 된다. 다른 의미도 있긴 한데 여튼간에 일단 기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됐니?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그릴 거야? 이제 포물선을 그릴 때 너희들은 다 이렇게 그려.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초점 찍고 준선 그리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1대1 정도 잡고 1대1 좀 잡고 대충 요렇게 생겼다고 그릴 거라고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포물선에서 포물선을 보면 실제 너희들이 포물선을 보면 초점하고 준선이 보여 안 보였어? 실제 너희들 그림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초점하고 준선이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단 말이야. 이제는 무조건 초점 찍고 준선 그리고 길이 갖다 표현하고 출발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그럼 이해됐죠? 자, 얘를 식을 세울 거야. 자, 이 가운데 이 선을 요 선을 우리는 보조가 되는 선이고요. 이놈을 X축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좀 그래프에서 제일 잘 보이는 점 하나 있지?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점 요점. 이제 뭐 했어? 꼭지점이라 했지?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이라 합니다. 어차피 포물선이니까 이 꼭지점을 지나는 선을 우리는 X축과 수직인 선을 Y축이라고 놓고요. 이 초점 P의 좌표를 P라고 놓겠습니다. P의 좌표를 P, 0이라 놨으니까 준선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P가 되겠죠?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러면 요점에 우리가 원하는 요점의 자치 x, y라는 자치를 구할 수 있겠네. 맞죠? x, y 자치 구할 수 있겠지. 우리는 x, y에서 p, 0까지 p가 여기 아닐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어요. 자치가 이 점 요렇게 길이가 같다. 됐니? 그래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다는 게 우리가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좁으니까 오른쪽에다 빈칸에 적을게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 y에서 p, 0까지의 거리 루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이 거리 x 플러스 p 이렇게 되겠네. 요 거리 이렇게 되겠지.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다고 식을 적은 거라고 해. 얘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 와우, x 사라졌고 p제곱 사라졌어.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y제곱이 나왔고 2px 넘기면 2px 4px 이렇게 나오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y제곱은 4px 이렇게 적는 게 표준형입니다. 식의 폼을 이제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거지.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 함수도 아닌데요. 얘를 x축 y축에 틀었어. 이렇게 틀었어. 이렇게 틀었어. 다시 말해서 초점을 이렇게 찍고 준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끌게 되면 식이 x, y가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러겠지. 됐습니까? 현재는 이렇게 나왔고, 자, 해석을 하고 갈게요. 자, 이 식하고 이 식을 봤을 때 우리 뭐가 보여야 돼? 여기에 있는 중요한 애들이 보여야겠지. 이 식에서 이 중요한 애들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보이니? 이렇게 식을 적으니까 P 보이고 초점 보이고 초점하고 0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준선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준형인 거야. 이 식을 보면 초점, 이 식을 보면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 요게 보인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준선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초점이 여기가 나오고 준선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했어 선생님이? 요놈이 1대1 1대1인 점을 요 점을 지난다 생각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안 지나잖아. 너무. 실제 이렇게 그릴 겁니다. 너희들이 실제 그림을 그리면 대부분 엉망입니다. 대부분 엉망이고 책에 나온 그림도 아주 엉망이야. 이해됐습니까?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요식은 요놈이 초점이 지금 0,p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나오고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는 x제곱은 4py 이렇게 나옵니다. x제곱은 4py 됐어요? 그래서 초점은 0,p이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된다고요. 조금 느낌이 다르지? 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요놈은 2차 함수를 썼던 표현이잖아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 안 했잖아. 그러지? 뭐 어떻게 표현했냐면 y는 4p분의 1x제곱 이렇게 표현했잖아. 됐니? 만약에 p가 요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게 얼마였어? 1x제곱이었잖아.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p가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이 돼야 돼. 얘가 x제곱이 되려면 p가 4분의 1이어야 된다고. 됐니? 4분의 1이라는 이 점은 원점에서 아주 가까운 점이야. 이해되니? 그러고 나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좀 급하게 그려졌잖아. 그러면 초점이 가깝고 준선도 가깝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가 이렇게 돼서 거리가 같아지는 거라고. 실제 우리가 그렸던 포물선이 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초점과 준선이 이 원점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거리가 같게 느껴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초점하고 준선을 이렇게 잘 보이게 그리다 보면 포물선이 이렇게 넙덕하게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실제 포물선들이 넙덕한 포물선들이 더 많아. 그러겠지? 실제 우리가 보다 보면 넙덕한 포물선이 더 많습니다. 본 적 있냐? 본 적이 없지. 안테나 봤냐? 안테나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런 안테나. 민경아, 이런 안테나에 이 되니 그 포물선입니다. 그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긴 건 없잖아. 별로. 이렇게 생겼잖아. 안테나가. 뭔 말인지 알겠니? 여튼간에 넙대게 그려야 되고, 자 포물선 그림 그린 순서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릴 거야? 초점 찍고 준선 그리고 길이 같은 점 하나 찍고 포물선을 그릴 기다. 되니? 한 번만 연습시킬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자, 초점 찍고 준선 그리고 같은 점 하나 찍고 포물선을 그릴 거야. 자,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일단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넙덕하게 그렸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어느 쪽 맞습니다. 생각보다 좀 넙덕하게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좀 아쉬운 점은 있어. 실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뒤에 그래프를 문제를 풀다 보면 이쪽 포물선하고 관계적인 부분을 그릴 거야. 직선 같은 걸 그릴 거야. 이 직선 같은 걸 그리다 보면 그림이 안 예쁘게 나옵니다. 이게 넙덕하면 직선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되니? 그림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약간은 요것보다는 좀 더 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많이 그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 좀 많은 거야. 엄마 이해됐습니까? 그 정도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 식을 봤을 때는 지금 두 번째 걸 해볼까요? 두 번째 식의 표현. 자, 표준형이니까 당연히 외우라겠지.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그러면 이 표현은 일단은 잘못된 표현이고, 얘는 뭐가 돼? x제곱은 4 마이너스 2 y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p가 마이너스 2야. 초점이 마이너스 2고 준선이 이제는 y는 2가 되겠죠. 헷갈리면 안 돼. 처음엔 헷갈려. 이게 포물선이 이렇게 옆으로 된 건지 위아래로 된 건지 헷갈릴 수 있어. 그렇지? 오씨 미안해. 건호가 연산을 잘하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됐니? 그러면 뭐가 돼? 초점은 0, 마이너스 2분의 1. 준선은 y는 2분의 1. 자,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얘를 쓰는 것보다 먼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버려. 그래프 그리고 여기가 초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준선 대칭 쪽으로 y는 2분의 1. 그리고 그래프는 위로 볼놓고 꼭 중간 지나면서 거리 같은 점 하나 찍고 그래프. 자, 지금 선생님 표현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요거 한번 표현하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 요선이 지금 제일 위치가 편하니까 요걸 체크한 거야. 근데 보통 그래프에서는 요거 말고 다른 선이 있어도 상관없어. 요렇게 해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요선이 위치가 제일 편하고 정확한 위치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야. 이 점 찍고 그리면 그래프는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맞다는 것은 실제로는 틀립니다. 보통 이쪽은 맞는데 이쪽은 안 맞아. 이렇게 그리면 잘 안 맞아. 안 맞잖아. 느낌이 좀 안 맞잖아. 예? 그런갑다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좀 헷갈린 게 뭐냐면 실제 문제를 어떻게 잘못 풀어버리냐면 자, 원래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잖아. 현재. 근데 마치 그림을 그려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것처럼 보여. 그래서 너희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뭔지 알겠습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포물선의 기본은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뭐 평행이동은 너무 잘 알겠지. 형태 기억납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y제곱은 4px. 포물선이 보통 y제곱은 4px도 있고 x제곱은 4py도 있어.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두 개 다 있는데 보통 많이 나온 게 x제곱은 y제곱은 4px가 더 많이 나오긴 해. 헷갈리지? 처음엔 헷갈려. 그려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근데 형태는 기억해야 돼. y제곱은 4px가 표준형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니? 그러면 평행이동은 출발점이 누구겠어? 출발점이 y제곱은 4px부터 출발하겠지. 그리고 요놈의 식이 변화가 발생하겠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식을 적으면 y-b의 제곱은 4p x-a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오른쪽 폼을 판단해야 돼. 오른쪽 폼. 뭐뭐의 제곱은 4px- 이렇게 식을 적어야 뭐가 보일 거야? 뭐가 보일 거야? 평행 이동이 보일 거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초점은 2점이지만 자, 초점은 2점이지만 2차 2점이 초점 준선이지만 포물선의 가장 중요한 점은 2점입니다.
초점이 여기고 준선이 여기지만 포물선이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점이야. 다시 말해서 이 점이 현재 얼마였냐면 꼭지점이 0,0이었어요. 꼭지점이 0,0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평행 이동을 할 때 누굴 잡고 이동을 시키냐면 이 꼭지점을 잡고 이동을 시킬 거야. 됐니? 다시 말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되면 누가 보일 거야? 먼저 꼭지점부터 보일 거야. 꼭지점 A, B부터 보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꼭지점을 먼저 찍고 X축, Y축 아니야? 얘는 뭐라고? 꼭지점이야. A, B야. 찍고 초점 이 A, B에서 P만큼 준선 A, B에서 마이너스 P만큼 거리가 같아. 그리고 그래프 그릴 거야. 뭐야? 그전 그림 방법하고 똑같네. 뭐만 달라졌어? 좌표적 특징만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우리는 누굴 먼저 찾아야 돼? A, B를 찾아야 초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지. 초점은 현재 A, B에서 플러스 P. 준선은 X는 A에서 왼쪽으로 X는 A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됐니? 여기까지 지금 아직 상 기본을 하고 있는 중이야.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지금 자 그래프 나온 게 아니라 식이 나왔네요. 점 3,1과 점 3,1과 x는 마이너스 1의 거리가 같은 점을 구하시오 했지. 정점하고 정직선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정직선 3,1 x는 마이너스 1 위치 판단을 해줘야겠지. 위치 판단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해줘야 돼. x는 마이너스 1 x는 3 그럼 요 점이 3,1 요 점이 얼마고 부가 이런 3,1 F로 적어지잖아. F로 적어있잖아. F로 적고 좌표가 P야. 오케이. 뭐 상관없어. 중요한 건 아니야. 이 F는 포커스야. 포커스. P는 포인트고. 수정. 뭐 그런갑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F가 지금 3,1 X는 마이너스 1이 분명 대칭적으로 이렇게 있을 거다 이거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 점을 찾을 수 있겠네. 요 점이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1, 3 1,1 오케이. 요 점은 이제 1,1이고요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야? 요 거리가 2 이게 P죠. 되니? 그럼 식이 어떻게 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러면 식은 y제곱은 4px p는 2고요. 평행이동이 1,1로 이동했지. 순서대로 적으면 돼. y제곱은 4px 적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요런 게 표준형이니까 요렇게 적어도 뭐라 하지는 않을 거야. 객관식이면 좀 다르게 하지만 뭐 이 정도로만 적어줘도 관계없습니다. 주관식에 이렇게 적어도 맞았다 해줄 겁니다. 이게 표준형이니까. 됐니? 자,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되냐? 일반형은 다 어떻게 바꿔야 돼? 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생각하고 남는 애들 다 오른쪽으로 넘겨라. 다 반대편으로 넘겨라 이거지.
y 얘는 그럼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보이니? 연아 보이지? 뭐부터 찾아? 꼭지점 찾아. 꼭지점 얼마야? x부터 찾아야지. 마이너스 1,3 폼 보이지? 그렇지? y제곱은 4px p는 얼마야? p는 1이고 p가 1이다 보니까 우리는 꼭지점에서 1만큼 이 말이잖아. 그러지? 꼭지점에서 1만큼. 그래서 초점은 꼭지점에서 1만큼 0,3이 되고 준선은 꼭지점에서 마이너스 p만큼 x는 마이너스 1 꼭지점에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 이래 되겠지? 좀 헷갈리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서 쓰라 이 말이죠. 그림을 그려놓고 가운데 점이 지금 얼마냐면 지금 1, 마이너스 1,3이고요. P란 점이 1이야. 뭐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면 바로 반대편에 한 칸 반대편에 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같은 점 하나 찍고 우리는 포물선을 그리고 나서 식을 쓰면 틀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뭐야? 옆으로 누워있는 포물선 두 개 왼쪽 오른쪽 위아래 그래프. 그래서 그 연결만 시키면 문제는 쉽게 끝나겠죠? 그럼 기억나는 건 뭐야? x제곱은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만 기억하면 꼭지점이 0,0이고 평행 이동했을 것이고 p의 위치가 초점 반대편의 위치가 준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포물선이다 이거죠. 됐어요? 재미없지? 재미가 없어. 여기까지는 재미없어. 이제부터는 좀 재밌는 거 해줄게. 일반형 적어줄게. 일반형은 뭐가 되니? 자, 일반형은 지금까지 있는 식을 보면 요걸 봐볼까? 어떤 걸 볼까? 밑에 거 요걸 봐봅시다. 요 식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 지금? y제곱이 보일 거고 y 2차식 보였지? y 1차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는 2차식이 없네. 그러겠지? 2차식이 없고 x는 1차식만 있네. 2차식은 없고 상수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됐니? 그래서 자 포물선의 일반식은 x제곱이 있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데 여기에서 b만 0이 아니면 포물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y제곱은 y제곱 플러스 a y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러한 폼이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p가 0이 아니면 이게 포물선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이제 다음에 뭐가 추가가 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러한 식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한번 마무리할 때 자 2차 곡선의 표준형은 일반형은 다시 2차 곡선의 일반형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2차 곡선의 일반형이야.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지금 배운 거야. 뭘 배운 거야? 포물선을 배운 거라고. 포물선이 되려면 A는 0이 안 돼야 되고 A가 0이 안 되면서 누구는 B는 0이 돼야 되고
A가 0이 안 됐고 B는 0이 됐고 사라졌고 그러면서 D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A가 0이 됐고 왜 안 사라져? 야, 김수환무 왜 안 사라져? 그런다 합시다. 그럼 B는 0이 안 돼야 되고 C가 0이 안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야. 어떤 느낌인지 기억해야 돼. 시간에 X제곱이 있으면 Y가 있고 Y제곱은 없으면 포물선이 된다 이 말이고. 됐어요? Y제곱이 있으면 X제곱은 없어야 되고 X는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다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재밌어질 겁니다. 내용이. 자, 다 풀기는 그러고 그림 있는 것만 몇 개 풀어볼게요. 자, 포물선 위에 그림과 좌표평면 위에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 있는 순간 y제곱은 4px 뭐가 보여야 돼? 2가 보여야지. p2가 보여야 되겠지? 그림에는 뭐가 없어? 준선이 없지? 준선이 없어.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무조건이라 했어. 느낌이 전혀 달라. 이거를 포물선은 무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있으면 초점하고 연결하고 준선하고 연결하고 초점하고 연결하고 준선하고 연결하고 준선은 수직으로 연결하고 길이 같다 표현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이야. 포물선이 나오면 초점 찾고 준선 그리고 포물선 위에 점이 있으면 연결 길이 같다 표현까지가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되며 질문 절문 A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서 B로 왔어. 그래서 최단거리. 그럼 요 길이의 가장 짧은 점 구하달라 이 말이 되겠지. 요 길이의 가장 짧은 점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이 가장 짧은 점 이 말이 되겠지. 오케이. 결론적으로 A에서 준선에 수선을 그은 게 가장 짧은 점이 되겠네요. 안 사라져. 이씨 안 해야겠다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해 되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요놈을 H로 놓으면 답은 BH가 답이 되겠고 BH는 현재는 문제 답이 여가 -2니까 답은 6이 되겠다. 기본적으로 포물선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한 문제. 이게 포물선 이제 1번 한 2번 문제 됩니다. 1번은 식이라고 하면 두 번째 문제는 요 문제. 포물선 기본적으로 나오는 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그림도 한번 봐볼게요.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12x 그러니까 뭐가 보여? 3 보이네요. 4px 3 그럼 여기다가 3 쓰고 뭘 그려? 준선 -3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 F를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 A랑 B랑 있는데 X축에 수선의 발 CD를 그어서 AC는 5 BD는 5분의 9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여기 우리가 아직 안 한 작업이 하나 있지. 뭘 안 했어 지금. 포물선에 점이 있으면 초점과 연결을 하고 그 점에서 준선에다가 선을 내려가지고 같다는 표현을 해달라고 했지. 요 표현 해달라는 소리지. 그러면 요 길이가 3이니까 요 길이가 3이네. 얘가 3. 그럼 요 길이가 8. 요 길이가 8. 요 길이가 8. 요 길이는 3 더하기 5분의 8. 결론적으로 AB는 8, 3, 11 더하기 5분의 8. 엄마는 이해되니? 틀렸어? 5분의 9? 그래. 5분의 9.
뭐 어려운 말 아니지. 바로 위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포물선 y제곱은 12x, 4px, 3, p는 3, 3,0 뭐 그래프 일단은 그려놓고. 자,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초점을 좀 멀리 찍다 보니까 포물선이 넓어졌다 했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포물선이 넓어지면 다른 선들을 그려서 문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포물선은 이 초점과 준선 이 사이적인 문제가 꽤 많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그림에 약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고 푸는 게 좋긴 해. 이해되니? 넙떡하더라도 그렇게 그리고 푸는 게 좋다고요. 초점 3, 준선 마이너스 3, 거리 같아 1대1, 이 정도. 그러면 그래프는 포물선은 이렇게 나왔다. 여기까지 했고, 삼각형 ABC가 서로 다른 세 점, 위에 세 점 있네. ABC가 세 점 있어? 세 점이 있는데 ABC의 무게중심의 포물선의 초점과 일치를 합니다. 무게중심 일치하니까 뭐 중선 요렇게 있으니까 삼각형이 아마도 뭐 요런 느낌으로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 요런 느낌으로 있겠다 이 말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죠? 그랬을 때 초점과 일치할 때 A, B, C, AF 오케이. AF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구해달라 이 말이 되겠네. 그는 뭐라 했어? 포물선 위에 점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 하라고? 초점하고 연결을 하고 그거랑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라고 했지. 길이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하라는 소리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하라는 소리네. 됐니? 그러면 요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길이는 요 좌표를 x1이라고 놓으면 x1 더하기 3 맞죠? 그럼 요 그림의 좌표는 두 번째는 x2 더하기 3 요 점의 좌표는 x3 더하기 3 이 말이네. 그러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길이의 합은 요 길이는 주어진 식의 답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3339 이래 되겠네. 근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무게중심과 연관성이 있지? 그러겠지? 요놈이 3이니까 요놈의 3배가 돼서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맞아요? 요놈을 3으로 나누면 3이니까 그렇지? 9에서 18 이렇게 나오는 어떤 류의 문제인지 이해되시죠? 포물선이 갖고 있는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만 일단은 좀 쉬었다 합시다.